자, 여러분 집중. 설 연휴 직전 주말에 감기 걸리는 바람에 주말부터 연휴까지 내내 감기와 기침으로 고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오프닝 그대로예요. 연휴가 정말 잘 주말과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감기를 걸려서 독감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도 코맹맹이 소리가 있죠. 연휴 내내 기침하고 목 쉬어 있다가 이제 그게 코로 살짝 올라간 이승국입니다. 그렇게 된 김에 제가 여기저기 방송에서 파편으로 말하고 다녔던,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올렸던 그 이승국 아픈 역사들, 그때도 어느 정도 언급했었던 제 목이 나간 이야기, 그리고 문자 그대로 목 수술해서 강제로 무건수행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 이승국쇼 범생범사 나의 성대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대 스토리를 시즌으로 따지자면 3개 정도 시즌이 있어요. 성대 결절 1차, 2차 시즌이 있고요. 그리고 성대 폴립 수술, 무건수행 시즌이 있습니다. 1차 성대 결절 시즌, 전 대학교를 다닐 때 동아리에 하나 소속돼 있었어요. 락밴드 동아리였어. 거기서 이승국의 포지션 뭐였다? 보컬이었어요. 나름. 저도 이거 정말 좀 더 이 시기가 지나서 한 건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정확히 말하면 발성이 되게 안 좋아. 어릴 때는 타고난 어떤 높은 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미성이라고 많이들 말하죠. 근데 그렇다고 완전 하이도 아닌 그냥 적당히 미성. 그래서 소리 지르면 그냥 음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발성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그 소리를 내고 그 음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난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밴드 같은 거 당연히 내가 보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어느 정도 운이 작용을 한 게, 제가 대학교를 중국에 있는 연변에서 나왔잖아요. 난 까불길 좋아했고 막 스스로 노래를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신입생 전체 대상으로 하는 가요제가 꽤 큰 게 있었는데 내가 덜컥 거기서 우승을 해버린 거야. 파릇파릇한 신입생이야. 거기에 덧붙여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학교에 그리 많지 않았던 한국인 유학생 프리미엄, 요 3개가 합쳐져서 제가 굉장히 유니크한 포지션을 1학년 때부터 갖고 갔었어요. 가요제가 학교 입학하고 2-3개월 안에 벌어졌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에 락밴드 동아리가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꽤 인기 많은 곳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디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지원을 했고, 공식 오디션이 열리기 전에, 심지어 한 학기 전에, 보통 2학기에 그걸 제대로 뽑는데 1학기에 특례로 그 동아리에 제가 입부를 하게 됐어요. 보컬로. 심지어 이 밴드는 잘해갖고 학교 밖에 행사에도 가끔 불려나가는 실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간과했던 문제는 뭐였다? 우리 밴드의 그 높은 위상, 제가 06으로 들어갔으니까 03학번에 전설의 학번이 있어요. 편곡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는 밴드 마스터 형이 있고, 그 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괴물 같은 가창력의 보컬 형이 있는, 그 03학번이 세운 전설적인 기준이 우리 밴드의 레퍼런스였다. 근데 그 음악적 지향점이 제 추구미,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랑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 당시 우리 밴드가 되게 지향하는 것 중에는 일본 밴드들에게 영향받은 음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고음으로 파워풀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노래들, 그게 우리 밴드의 시그니처 레파토리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밴드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락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냅다 그 동아리에 들어가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태생적으로 제 목소리는 미성 쪽이었기 때문에 그 미성도 락 쪽으로 날카롭게 가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음색, 발라드에 어울리는 약간 그런 색깔이었기 때문에 우리 밴드의 추구미와 저는 맞지 않았죠. 근데 보다 나는 3가지 프리미엄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밴드도 나를 원했고 나는 밴드를 원했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다. 근데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덜컥 1학년한테 메인 자리를 주진 않거든요. 2학년에서 3학년 정도가 어떤 실권을 쥐고 있고, 1학년은 수습기간 같은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좀 지낼 줄 알았는데 웬걸? 1학기에 밴드 선배들이랑 친해지고 2학기에 방학 끝나고 딱 학교에 갔는데 밴드 회장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승구야, 너 이 노래 혹시 아니야? 알죠? 다 알죠. 부를 수 있겠어? 여자 노래잖아요. 저 여자 노래 잘못 부르면 목 나간다고 그러던데? 그건 걱정하지 마. 여자 노래 너무 높아서 그런 거면은 조절해줄 테니까 그럼 부를 수 있겠어? 왜? 조절하면 부를 수 있죠. 불러야죠. 알고 봤더니 중국도 서구권 나라들처럼 9월에 학기가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5월 정도 되면 학년이 끝나죠. 5월 축제라고 우리 학교에 제일 큰 축제가 있었어요. 학교 밖에서도 구경하러 오기도 하는, 굉장히 나를 내세우기 되게 좋은 큰 무대들이 준비되는 곳. 거기에 우리 밴드가 축제 오프닝 축하 무대 같은 거를 하게 됐고, 거기에 여러 곡 중에 네가 하나 그거 불렀으면 좋겠다. 나 1학년인데
그 노래가 뭐였냐?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OST 배우 김하중 씨가 부르신 마리아라는 노래였어요. 못 불러요. 높아요. 근데 뭐 조절해준다고 하잖아. 그리고 이런 행사에서 에이스 자리를 맡겨준다고? 기회잖아. 이거 잘하면 2학년 돼서 당연히 내가 프론트맨이 될 거고 더 많은 것들 기회를 얻게 될지 학교 밖에서도 막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럼 연습실로 와라. 키 잡아보자. 오케이 갈게요. 갔어. 뚱뚱뚱 하네. 말이 너무 높은데요? 하다가 어느 음이 딱 온 거야. 요거는 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 마리아 안 되겠는데요? 했는데 당시 밴드 마스터 형이 됐어 그거 맞아 그 음 맞아 아니요 형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소리를 지르다시피 그 음을 낸 거고 노래로 한 게 아니잖아요. 괜찮아 그 음이 된다는 건 네가 이제 연습하면 돼. 연습하고 발성 익히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그 소리 낼 수 있으면 돼. 나도 그때 어렵고 잘 모르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이제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 키로 만들어 놓으니까 연습해. 그날부터 나는 마리아를 달고 살기 시작했어. 하나 몰랐던 거? 그때 형이 그렇게 만들어준 키? 나는 그게 남자 키로 만들어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악기하는 애가 듣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 키에서 키를 조금 낮춘 거야. 나는 몰랐어요. 그냥 원곡보다 낮아졌으니까 나한테 맞춰준 건 줄 알았어. 그 03학번 보컬 형은 이런 걸 해요. 원곡으로도 때리는 형이야. 그 정도로 보컬에게 기대하는 퍼포먼스가 절대적인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분위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지나서 여자 키란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선배들을 만족시키고 싶었어. 그리고 온 사람도 깜짝 놀래키고 싶었어. 마리아라는 노래가 정말 인기가 많아서 제가 다니던 그 학교 지역에서도 모두가 그 노래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하면 나의 대학생활, 동아리 생활 탄탄대로 가요제 우승에 덧붙여서 축제를 뜨겁게 달군 그 사람. 근데 말했듯이 그 음이 제가 낼 수 있는 음이 아니거든요. 발성이라는 게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했었기 때문에 마리아 그러니까 목에 점점 무리가 가고 나는 계속 그런 목이 강해지는 줄 알고 더 하고 점점 오히려 음이 낮아지고 어느 날은 숙소에서 이 닦고 이렇게 뱉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목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계속 목이 쉬어가고 아프고 그랬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큰일 난다. 한 번 정신을 차렸어. 현타가 왔어. 그래서 그 당시 간부급 형 한 명한테 좀 저를 또 잘 챙겨줘서 저도 되게 의지하던 형한테 가갖고 형 나 진짜 솔직히 말하는데 지금 나 어제 이 닦다가 목에서 그냥 피가 나더라고요. 너무 연습을 좀 무리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형이 아 미안하다. 괜히 우리가 너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좀 했다. 근데 말해서 안 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당연히 그 생각을 했어. 그 형이 내 어깨에 손을 탁. 승구가 난 네가 이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지 몰랐다. 형은 진짜 감동이다. 고맙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줘서 고맙다. 마음이 복잡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물러설 수가 없어. 사실 물러설 수 있어. 근데 이렇게까지 또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이걸 정말 해낸다면 기적적으로 해낸다고 하면 영화처럼 그날 목소리가 튀어갖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득음을 하는 과정 아닐까라는 망상을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완곡을 아름답게 완창을 해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냥 악지르는 걸로만 연습을 해서 축제 당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축제 전에 우리 나름대로 어디 야외 행사 실제 불려갔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살짝 관객 많이 없는 데서 불렀는데 못했어. 잘. 난 알았어. 이번 축제 망했다는 걸. 근데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무대에 올라가고 말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큰 규모의 축제였기 때문에 우리 학교 사람들 특히나 신입생들 축제 좋아하는 나이 때 진짜 많이 오고 야외에 막 특별히 준비된 거기서 막 하고 아래 학교 막 학생들도 놀러 오고 심지어 난 뭐라고요? 우리 밴드에서 뿐만이 아니죠. 이 3대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가요제 우승자 밴드 1학년인데 보컬 차지한 아이 거기에 한국인 유학생 프리미엄. 굉장히 내가 무대에 올라간 순간부터 분위기가 좋았어. 야 제가 이승국 제가 그 06학번 그 영어과 이승국 시작됩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지금 시작해. 그때까지 분위기 좋아. 마리아다 그거 와 후렴구 비리리리네 마리아 아베 마리. 그 첫 번째 음을 했을 때 이미 알았어요. 무대에 올라가면 사실은 굉장히 감지가 잘 돼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마리아니까 막 와 하는데 뭔가 내 생각만큼 그런 건 아니. 그냥 뭐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막 이런 느낌. 한 번 더 마리아 야 오 이게 실시간으로 느껴져. 그러면서 막 보여. 야 이승국 노래 잘한다며. 쟤 노래 잘 못하는데 걔 맞아? 이런 게 막
보여. 그 1절 마리아 2번인가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예 눈을 감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관종인 내가 무대에서 처음으로 마리아가 여기서 후렴 다 포함했고 한 8번인가 9번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2번인가 밖에 안 했는데 한참 남았잖아요. 진심으로 지금 이 순간 무대에 뛰쳐올라서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아 제발 명예롭게 그렇게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노래를 완창 안 해도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대를 했어. 너무 부끄럽고 진짜 끝났으면 좋겠는데 노래가 계속 다가와서 끝났을 때 전혀 우리 밴드가 의도했던 그런 분위기 안 나고 망신당하고, 심지어 그 상태에서 우리 밴드 동아리 공연이 또 하나 있거든요. 축제 끝나면. 그거는 우리 축제보다 더 큰 데서 해. 우리 학교보다 더 큰 학교에 체육관을 통으로 대관을 해서 거기 공연장으로 쓰는 체육관이 크게 있어요. 거기를 통으로 대관해서 거기서 공연을 해요. 규모가 커요. 그만큼 우리 윗학번 그 전설의 학번 형들이 인지도를 그 지역에 엄청 올려놨었어요. 이 밴드 공연하는 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 또 그 프리미엄을 달고 또 막 해요. 망신당하는 것도 망신당하는 거고, 공연을 계속하니까 목이 버티질 못하잖아요. 완전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이비인후과 바로 달려가요. 검사하자마자 나와요. 성대 결절이 왔네요. 나는 그때만 해도 성대 결절하면 이제 나의 노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성대 결절 때문에 이후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가수분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도 있었고, 노래를 못한다고? 그럼 어떡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도 이거 뭐 약 잘 먹고 노래 안 하고 말 안 하고 무리 안 하고 한 시간 잘 지나면은 괜찮아져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나는 그 방학을 정말 열심히 약 먹으면서 잘 버텼어요. 노래도 흥얼거리지도 않고. 흥얼거리면서 그때 알았어. 내가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부르는지. 노래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혼자 흥얼거리더라고. 그걸 정말 이성적으로 꾹꾹 참아가며 방학 동안 약을 잘 먹어서 어느 정도 돌아왔어요. 그게 저의 성대결절 1차 시즌이고요. 바로 2차 시즌이 이어져요. 그리고 2학년이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그랬나? 이렇게 소리를 내면 좀 성대결절이 덜 오나? 나름 이제 드디어 발성이라는 걸 좀 고민하기 시작해요. 스포일러 미리 말할게요. 그때 내가 했던 어떤 발성적 접근, 혼자 그냥 내피셜을 한 거거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오히려 목에 더 안 좋은 방법이었다. 성대결절 약 먹고 쉬고 이러면서 목이 일시적으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을 때 그 목을 더 혹사하는 방식으로 소리 냈던 거고, 나는 매끈하게 소리가 나오니까 몰랐고, 그래서 가자마자 또 학교 밴드 공연이 있었어요. 신입생들 앞에서 이제 동아리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또 나가야 했었어요. 그때 또 배정된 노래도 이야 이런 거 해야 됐어. 난 시키면 해. 나는 에이스가 되고 싶으니까, 일장 하고 싶으니까. 저랑 같은 시기에 특례로 또 들어온 다른 보컬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둘 사이에 묘한 경쟁심이 있었어요. 나는 쟤를 이기고 1등이 하고 싶었어. 그래서 시키면 절대 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겨우 나왔는데 그 곡을 바로 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2학년 때 이런저런 행사 불려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뭐 개인 차원에서도 막 무대 올라갈 일 있으면 혼자 막 신청해서 올라가고. 근데 그때마다 점점 이상하다. 목이 분명히 또 나왔는데 이상하네. 발성도 막 바꿨는데 이상하네. 이러다가 그렇게 하고서 정말 결정적인 또 피크를 찍은 게, 시간이 지나고 또 그 학년을 마무리할 때쯤 우리 밴드가 작년에는 정말 큰 체육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또 판을 다르게 벌려보자 해서 우리 지역 중앙에, 도심 중앙에 큰 광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도시 인구가 도심으로 갈 때 절대적으로 동선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한가운데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를 냅다 빌린 거야. 야외 콘서트 하자. 그 광장에서 그냥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무료로 그냥 크게 공연하자. 뭐 언제나 무료 공연이지만 정말 이제 시내 분들,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하는 큰 공연하자. 난 또 그때 이미 2학년이 됐으니까 실무진 중에 하나까지 됐죠. 갑니다. 근데 하나 좀 그랬던 거는 1학년 때 그런 엉망인 퍼포먼스라고 2학년 때에도 목소리가 바로 혹사했으니까 금방 또 갔거든요. 그래서 1학년 그때만 해도 그 노래가 워낙 어려웠으니까 괜찮아, 성국이 잘하면 돼, 이런 분위기였다가 2학년 나의 퍼포먼스들이 쭉 공개가 되면서 밴드 내에서 저의 입지가 되게 좁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외 콘서트 할 즈음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밴드의 어떤 비장의 무기? 간판 같은 느낌으로 유망주로서 키움 당하다가 그 야외 콘서트 할 때 즈음에는 그냥 오프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동아리 특성상 오프너는 분위기 띄우기용이고 뒤에가 이제 가창력 혹은 드라마틱한 노래를 할 수 있는 보컬들이 포진해 있거든요. 난 거기다가 강등해서 노래 잘할 필요 없어, 분위기만 띄워까지 강등을 해버렸어. 1년 사이에. 자존심 상했지만 무대에 올라가고 싶었어. 그래도 무대를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노래가 잘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그때 저에게 배정된 노래도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해서로, 이왕 오프너로 분위기 띄울 거면 나 이거 넌 내게 반해서 하고 싶다. 우리 밴드가 하는 그런 음악은 아니지만 나 이거 하고 싶다. 그 당시 제 목으로는 더더욱 해서도 안 되고 제 음색에도 안 맞는 노래인데 그걸 야외에서, 다른 노래도 몇 개 있었는데 이걸 정말 그냥 냅다 질러버린 거야.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올린 영상도 말했지만 저는 심한 알레르기 환자예요. 그런 상태에서 야외에서 심지어 중국이잖아요. 황사가 굉장히 심한 나라였겠죠.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나에게 크게 그걸 다 들이마시며 알레르기 약 먹어서 건조한 상태에서 야외에서 그 바람을 들숨날숨하면 노래하니까 목이 바로 건조해지죠. 그리고 내가 혼자 연습할 때랑은 더 말도 안 되는 악조건에서 노래를 하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목이 나가요. 분위기는 진짜 뜨거워졌는데 난 노래하는데 이미 목이 지금 가버린 거야. 큰일 났어. 난 노래 2학년이기 때문에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하긴 했죠. 당연히 엉망으로 했어요.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갖고 퍼포머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못했어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다음 잘 들으세요 분위기 띄고 내려와야 되는데 화가 너무 나갖고 노래 끝나고 나서 관객들 제대로 아이 컨택도 안 하고 그 전에 분위기 띄우고 멘트 할 땐 되게 잘하다가 노래 끝난과 동시에 기분이 너무 나빠져갖고 여러분 감사하고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내려왔어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래해서 미안하다라는 어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죠. 성대 결절이 또 왔네요. 1년 만에 2차 결절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게 돼요. 그래서 또 한번 약 먹고 조심하고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됐을 때부터 서서히 노래가 아니라 MC 쪽으로 전직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퍼포머로 갈 거야 학교에서 였는데 애들도 날 보니까 이제 퍼포머로 못 세우겠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우리 과 행사도 아니고 댄스 동아리에서 하는 큰 행사에 내가 그냥 섭외가 된 거예요. 선배 와서 MC 좀 봐줘요. 왜냐면 노래를 못하는 만큼 무대에서 멘트로 덧대우는 게 많았는데 그게 또 인상 깊은 순간이 있었으니까 멘트 좀 해줘요. 환영합니다. 2008년 댄스 파티 오늘 남자 4위를 맡은 06급 이승국입니다. 오늘은 나쁜 역할 맡으신 심사위원분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MC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대에는 너무 서고 싶고 하니까. 그래서 그 2차 성대 결절에 저의 전직이 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요 즈음에 2번이나 성대 결절을 하고 사람들을 자꾸 실망시키는 모습을 내 스스로에게서 보이면서 목 상한 연예인분들의 마음을 그때나 좀 깨달았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예전에는 목상한 가수분들 무대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기사 뜨거나 막 이러면은 가수가 목 관리도 못하고 뭐 저래도 돼? 이런 거였다가 목을 다쳐보니 이거는 물론 무리한 것도 있겠으나 그냥 어느 날 올 수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일 욕하게 되는구나. 난 심지어 이런 적도 있어요. 어쨌든 프리미엄은 달고 다니니까 가요제 우승했던 1학년 때부터 밴드 어디 가나 어쨌든 태그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문화 중에 하나는 어떤 행사를 크게 하면은 뒤풀이로 무조건 노래방에 갔어요. 제가 있었던 지역의 노래방은 노래방 자체가 꽤 크고 그 안에 한 20-30명이 겉들이 들어가서 술 마시면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노래방이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술 마시면서 뒤풀이하는 2차, 1차로 술 거나하게 마시고 거기서 술 마시면서 노래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가게 되면은 을에 막 20-30명 혹은 과별모 가면 길게는 30-40명이 가는 큰 방 빌릴 때도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선배 중에 하면 꼭 그 분위기 만드는 형들이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신입생이나 친구들이 좀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무리이고 가면은 마이크 딱 잡고서 자 이제 노래 잘하는 06학번 영어과 승국이 이승국인데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국 선배 나 그때 뭐 너무 좋아요. 승국 노래 한번 해. 난 걸어 나가면서 알아. 이미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근데 그 분위기를 내가 깰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마이크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거절하는 방법도 익혔지만 그때는 내가 심지어 외국인이니까 여기서 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다 받았어. 마이크 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며 하지만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노래 틱틱틱 노래 막 해요.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래도 망친 무대 몇 개 있다 하더라도 학교 사람들이 모든 무대를 따라다니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기대하는 눈으로 막 이렇게 보다가 노래 시작하면은 뭔가 근데 아까 그 뭐야 그때 했던 거 기억나? 아까 그 누가 뭐라 그거 하지 않았나? 우리 다음 행사하는 게 내일인가? 이만큼 있던 관심이 내가 노래를 시작하고 1절이 진행되고 후렴이 끝나고 2절 가면서 점점점 식는 그냥 귀에 들려요.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서는 내가 노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자 컴백! 거국적인 짠이 막 벌어지고 내 노래 아무도 안 들어. 왜? 집중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때 또 그거 너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노래하지 못해. 나갈 때부터 난 예지견했기 때문에 그냥 노래방 모니터만 보고 부르는 거야. 등 뒤에서 이 소리 막 배경으로 들리고 다 그냥 내 노래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 들으면서 끝나면 또 예의상 박 수국이 그 다음부터 절대 노래하라고 권유 안 해. 나도 알아. 콜라 마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3학년 어느 순간은 굉장히 좀 조용하게 가끔 이런 망신만 당하면서 MC로 좀 레벨을 올리고 있었죠. 많은 여학생분들 좋아하실 만한 이런 외모 같은 거랑 또 춤 실력 그리고 막 근육 이런 거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은 그런 분들 뭐야 진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3학년 2학기인가에 중국 다른 곳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돼요. 여기부터 이제 2차 성대 결절 시즌이 끝나고 완전 새로운 시즌 성대 폴립으로 갑니다. 그곳은 중국 완전 서쪽 위구르족이라는 소수민족이 대다수 있는 곳이었고요. 중동 국가들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정말 없었어요. 그 지역에 한국인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인으로서 교환학생으로 가서 막 대학교를 걸어 다니고 친구 사귀고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거기서 좀 또 화제 인물이 됐죠. 나 알지 못했는데 내 번호로 전화 오고 막 그랬어요. 여보세요? 한국인 이승국 번호 맞나요? 저 맞는데요. 누구세요? 한국인 그 이승국 맞아요? 저 맞는데요. 누구시냐고요?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아, 한국인 이승국 번호 우리 다 알아요. 이런 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 당시 그 학교에서 좀 화제였어요. 제 존재 자체가. 오랜만에 한국인 프리미엄이 빛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학교에도 행사가 몇 개 있었어요. 노래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었어요. 난 또 그런 걸 참지 못해. 1학기 때는 좀 조용히 지냈는데 2학기 때 제가 거기서 재밌게 지내니까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 몇 명이 교양학생을 저 따라서 왔고 전 아직 거기 있었고 걔네랑 같이 또 사부작부작해서 무대를 한두 개 올라가기 시작했어. 반응이 또 좋아. 그리고 또 3학년 때 좀 조심조심 하고 했으니까 목이 잠깐 좋아져 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 오라는 무대 가기 시작해.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었고요. 난 또 그때 그 개념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냅다 노래를 하고 노래하면서 아 분명히 다 나왔는데 내가 1년 가까이 쉬었는데 어려운 노래도 아닌데 기복이 좀 심하네. 갈수록 좀 쇳소리가 좀 많이 나네. 근데 그때는 성대 결절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목이 좀 무리했나 보다 해서 그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성대 폴립이 왔네요. 이거는 대학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 폴립이요? 그 진단을 받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성대 폴립을 어떤 가수분이 하셔갖고 가수 인생의 위기가 왔다. 말도 이제 못한다.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 용어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라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하자면 성대 결절은 우리 성대라는 게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고 요렇게 부딪히고 마찰을 하면서 소리가 나오는 건데 성대 결절은 그걸 무리하게 했고 얘가 붓고 건조해지고 이러다가 여기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성대가 미끈미끈해야지 이게 소리가 나오는 건데 굳은 살이 박히니까 소리가 깔끔하게 안 나가겠죠. 이 굳은 살 때문에. 그리고 얘가 붓기도 잘 안 붓겠죠. 성대가. 이래야 소리가 나는데 그 굳은 살이 생기는 게 성대 결절이고요. 성대 폴립은 그 성대 자체에 무리가 더해져서 굳은 살도 아니고 여기에 혹이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혹이. 그러니까 당연히 붙을 수 자체가 없어 이제는. 그리고 그 혹은 칼로 잘라내야만 없어져요. 최근에 제 친구가 좀 그런 성대 폴립을 하게 되고 수술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사실 약물로도 그걸 좀 다스리는 방법이 나왔다 그러고 수술해도 예전만큼의 어려움은 없대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만 회복기간도 제가 했던 것보단 짧고 수술도 칼 말고 레이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그러고 제가 했을 때만 해도 그냥 칼로 잘라내는 거밖에 없어요. 뭐 이런 설명을 들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뭐 그만큼 심해서였을 수도 있고 약물 옵션은 아예 없었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대학병원에 이렇게 가서 보자마자 가수예요? 저요? 아니요, 아닌데요. 대학생인데요. 음악 뭐 가수 활동해요? 아니요. 근데 목이 어떻게 그냥 대학생 목이 이 정도가 됐지? 발성 못하는데 노래 잘했다는 걸 그때는 말하는 게 부끄러웠나 봐. 갑자기 선생님이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가수가 아닌데 목이 왜 이러지?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거는 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성대 폴립 수술을.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했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대 폴립과 함께 비중격 망곡증 코 안에 이상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심지어 이중 문제가 S자로 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2개의 수술을 한 번에 받았어요. 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 안에 성대에 우리가 칼 댈 일이 없잖아요. 수술하고 수면했다가 일어나고 진통제 효과가 조금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 여기를 칼로 도려냈구나. 칼이 지나간 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목 속에서. 심지어 소독해야 돼서 이렇게 각을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러고 코는 코대로 숨 못 쉬니까 코로도 숨 못 쉬고 입을 이러고 병원에 있다가 학교가 되니까 돌아가서도 목은 목대로 조심하면서 코 세척해야 돼서 식염수 막 구해갖고 막 그런 시기를 좀 지났어요. 근데 그때 제일 불편했던 건 그 모든 걸 떠나서 성대 폴립 수술을 하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성대가 매끈매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혹이 났죠? 그걸 잘랐죠? 상처가 났죠? 이 상처가 잘 아물어야 성대가 그나마 원래처럼 비슷하게 돌아가고 이거를 잘못하면은 이게 흉지고 이러면서 손상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당연히 성대는 약하니까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부딪힐 일 자체를 안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목 소리를 내면 안 돼. 2개월에서 3개월을. 그거를 제가 대학생 때 강제 무건수행 한국에서 때는 거서 연습장에 막 이렇게 글 써서 하느라고 소통하고 중국 가서는 노하우를 나름 익혀갖고 핸드폰으로 해갖고 이거를 진짜 2-3개월을 했어요. 말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웃음이 나오려고 할 때 그것도 하면
하면 안 돼. 하하하하 이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중요한 말을 하거나 뭐 배터리가 다 됐거나 이럴 때 그냥 야 이런 거 한두 마디 하고 그러고 나서도 전전긍긍 말해버렸어. 그때가 제 대학생활 정말 굉장히 우울한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대 폴립이 오면은 그 전 같은 목소리를 못 돌아간다가 제가 알기로는 국룰이에요. 그 실제로 제 목소리와 제가 지금 노래를 취미로라도 할 때 나오는 소리가 그 전의 소리와 그래서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소리가 나오는 느낌도 다르고요, 질감도 다르고, 제가 좋아했던 많은 게 없어진 소리예요. 지금 제가 내는 소리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1학년 때 성대 결절, 2학년 때 성대 결절,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지나면서 성대 폴립 수술. 대학교 다니는 내내 목을 혹사시킨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까불고 다녔고 2, 3개월 조용히 지내야 되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나 그때 인기 많았어요. 후배들한테. 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 저를 유독 또 따르던 후배가 어느 날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이런저런 얘기 나한테 들려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 걔가 들려주고 난 핸드폰으로 리액션만 하는 거예요. 갑자기 형 근데 제가 형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아요? 왜? 형은 말을 진짜 아낄 줄 알잖아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아끼고 아껴서 말하잖아요. 난 그게 형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형 진짜 진중한 사람에게 느껴져요. 지금 수술해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인데 나 되게 수다스러운 사람인데 말 안 하는 내가 멋있어서 좋아해 나를?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수술 때문에 이러는 거라니까. 아니요, 그래도 나 보면 알죠. 형 진짜 말 아끼는 거 진짜 멋있어요. 너 내가 나중에 말하기 시작하면 깜짝 놀랄걸? 실망할걸? 무슨 소리예요. 나 형 말 많이 해도 난 진짜 형 멋있을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나중에 목 나와서 말할 때 실제로 그 친구가 실망했었어. 말하니까 내가 얼마나 신났겠어. 친구들이랑 놀 때 막 같이 게임할 때 내가 2, 3개월 꾹 참고 짜봤던 깐족거림 얼마나 했겠어. 심지어 내가 잘하는 게임이었어. 종종 이기면 애들한테 엄청 깐족대고. 나의 진중한 멋에 반했던 그 후배가 나한테 어느 날 찾아서 그 얘기 했어요. 형 근데 왜 그래요? 형 너무 싸 보이잖아요. 그러면 불과 몇 개월 만에 평가가 바뀌었어. 왜? 그 친구는 내가 진중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르겠어요. 돌이켜보면은 그만큼 나쁜 발성을 갖고 있었고 그거에 비해서 너무 넘치는 무대 욕심이 좀 있었고. 웃긴 건 나 그 성대 폴립하고 그 무건생 지나고도 무대 기회 있으면 또 올라갔어요. MC 시켜준 데가 덜썩 올라가서 MC하고 1학년 때 그 망쳤던 5월 축제 MC로 올라가서 대성공으로. 난 이제 노래보단 MC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폴립 수술한 이후로 제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감사하게도 제 목소리나 어떤 질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적지 않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제 그전의 목소리 못난 발성이고 했다 할지라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 좋아했는데 그 이후로는 목이 너무 안 좋아져 갖고 제가 노래하는 목소리 스스로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던 맛이 아니야. 예전에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부를 수 없게 된 것도 그냥 싫고,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하는 거 잘하는 거는 할 수 없어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분위기 띄우는 용도로만. 그랬던 제가 좀 지났지만 복면가왕에 나가게 된 거였죠. 재작년에 복면가왕 나왔을 때 되게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진짜 오랜만에. 여전히 나는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고 노래는 이제 더 못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대를 위해서 그냥 분위기 띄우는 그게 아니라 정말 노래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연습했던 게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그래서 더 긴장을 하고 노래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복가 공개되고 나서 좀 영상 찍을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좀 뭔가 얼떨떨해갖고 남사시러갖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때도 현장에서도 말을 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 또 그 노래들은 아쉽고 여전히 저거보단 더 잘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노래 커버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있고, 심지어 이 크리에이터 일을 시작하고 나서 발성이 안 좋고 하니까 목이 자꾸 쉬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려면 노래방을 좀 끊어야 되는구나 해서 노래방 가는 빈도수가 진짜 제로에 가깝게 수렴을 하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나름의 프로의식. 그리고 요즘은 발성도 어느 정도 나름의 요령도 생겨서 이제는 목도 예전만큼은 안 쉬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도 가끔 친구들이나 분위기 오르고 나면 가긴 하는데 제가 노래하는 걸 안 좋아해요. 아이러니. 노래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 소리 내가 듣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런 기억들이 종종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 근데 이번에 감기로서 목이 유독 아프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좀 났다. 그래서 범생범사나 좀 오랜만에 풀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노래방 못 가서 쌓인 어떤 분출구가 필요할 때 수요가 없더라도 노래 커버 영상 또 보게 될 것이다. 각오하시고요. 이 영상의 중요한 교훈 포인트는 그거죠. 성대 조심하세요. 굉장히 후유증이 정신적으로 갑니다. 요즘은 그래도 정말
정말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 좋아져서 약물 치료도 있고 제가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잘 쓸 수 있던 성대를 갑자기 못 쓰게 되면 되게 불편하고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쓰시고요. 시대 자체가 예전만큼 노래방 가는 시대가 아니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친구랑 놀다가 소리를 좀 많이 질렀다? 술 먹고 과하게 놀다가 그 다음날 목이 너무 아프다? 무리하지 말고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세요. 혹시 잘못하다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똑같이 소리를 냈는데 나는 유독 목이 좀 잘 쉰다 라는 생각을 평소 하고 계셨다면 한번 저처럼 검사 받아보시라. 코 혹은 목 혹은 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 모르고 쌓이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말하다 보면 내가 내 얘기에 몰입하는 순간이 있어요. 생각보다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랬다는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 이승국쇼 범생범사 그의 성대 이야기 함께 풀어보았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저 같은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지, 언젠가 이승국의 욕망 분출하고 싶어서 커버 영상 찍는다면 어떤 노래 커버해주길 원하는지 신청곡 써보세요. 언제나처럼 독재자니까 저는 제가 부르고 싶고 부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의견 한번 보기는 할게요.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는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